사무실 야근 타로로 돌아온 모브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 있는 오브제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다 연보라색이랍니다. 내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연보라색으로 다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관계, 우리 인연을 드라마로 본다면 우리는 각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어떤 포지션이며 그래서 우리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왔고 흘러갈 것인지 한번 보려고 해요. 갑자기 폴 고갱인가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림 제목이 막 떠오르네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이렇게 유니버셜 카드로 관계성, 역할을 먼저 각자 뽑아놨어요. 뽑아놓고 이 셔플을 끝냈고 이렇게 오브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 스탑워치, 2번 연필깎이입니다. 연필깎이, 그리고 포스트잇, 그리고 칫솔 살균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원하시는 오브제 골라주셔서 순서대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스탑워치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관계성 먼저 뽑아봤는데요. 상대방 분, 역할, 1번 분의 역할입니다. 먼저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좀 보여요. 그래서 우리 좀 풍요롭고 좀 번영하고 있는 1번 분께서 이런 안정감을 가지고 상대방 분,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상대방 분을 좀 보살펴 주시려고 했던 것으로 좀 보여요.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쪽이 1번 분이고 뭔가 도움이 좀 필요했던 분이 상대방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혼의 깊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에너지의 차이가 이러할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무의식적인 성장, 성숙도 이런 것들의 차이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 분의 이런 많이 지치고 고달프고 힘들고 굶주려 있는 모습에 우리 좀 번영하고 좀 더 풍요롭고 안정감 있고 자신만의 세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으신 1번 분께서 상대방 분을 이렇게 좀 도와주거나 보살펴주고 싶어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진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상대방 분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개의 펜타클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나쳐서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상대방 분은 우리 이렇게 풍요롭고 굉장히 많은 걸 이루고 가지고 있는 1번 분께서 5개의 펜타클을 주고자 하셨으나 이렇게 보여줬지만 눈앞에 보여줬지만 그것을 지나쳐 가셨던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관계는 대체 왜 상대방 분은 그것을 보고도 마치 보지 못하고 지나갔을까? 정말 어쩌면 진짜로 보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1번 분께서 줄 수 있었던 것들, 이 풍요로운 것들을 이분이 가장 갖고 싶었던 것, 가장 필요했던 것들을 1번 분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보지 못했다. 알고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지나쳤다라고도 좀 전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흐름을 먼저 한 장씩 뽑아볼게요. 두 분 관계 스토리.
카드를 제가 한 장씩 뽑겠다고 해놓고 두 장씩 뽑은 이유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두 분의 관계의 스토리를 봤을 때 과거에 두 분은 서로에게 굉장히 놀라운 존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놀라운 건 네거티브한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설레이고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서로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좀 놀라면서 어떤 출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내 앞에 등장했다는 것이 하나의 출현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기뻐하는 카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건 도약 성공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트라우마급의 깊은 상처나 깊은 생각에 좀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관계가 지금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 깊숙한 감정적으로는 어떤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멀어지신 분들이라면 각자 자신만의 성공,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심취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의 어떤 감정을 보게 되면 마치 썩은 우물에 용이 빠져 있는 격이라 하여 굉장히 깊은 상처나 깊은 생각으로 남아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래죠. 가까운 미래의 카드를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통상 어떤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1에서 3개월까지 볼 수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쵸? 겉으로도 절제한다. 이거는 영원한 절제라기보다는 지금은 한 발 물러나 있는 절제예요. 지금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옆에 있는 성공, 도약, 성취하고자 하는 뭔가와 연결돼 있을 확률이 높겠죠. 밑에 있는 카드를 보게 되면 이건 또 의식, 무의식 영역을 또 보게 되면은 이 관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서로 일적으로 엮여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한 사람이 누군가의 뭐 손님 또는 거래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제지간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붙박인 듯이 이렇게 땅 위에 서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어깨 위에 앉았다 날아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자영업자의 카드라고도 하고 또 사제지간도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뭔가 많은 남자가 나이가 어린 여자의 뜻을 따르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까운 미래에 당장 이 관계가 서로에게 어떤 강한 액션을 취한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드라마로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스토리상 역할 자체가 전 상대방 분이 뭐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아무튼 우리 1번 분께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1번 분은 그걸 기꺼이 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분이 그것을 뭐 보지 못하고 지나쳤거나 정말 몰라서 또는 이분이 알고도 지나쳤을 수가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쩌면 상대방의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랑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강하게 성취욕, 성공 의지를 불태우고 계실 확률이 또 높다고도 보여져요. 근데 저는 우리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으로든 아니면 물질적으로든 어떤 풍요나 번영을 이루신 것 같은 분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뭔가를 또 성취하고자 하시는 걸 보면 우리 1번 분께서도 아 내가 지금은 일밖에 할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뭔가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어우러지면서 되게 인기가 많은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는 깊은 어떤 우물이 패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물 속에는 아직도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는 지금 당장 뭔가를 하기에는 상대방 분이 지금 자신만의 어떤 트라우마와 연결된 뭔가의 성공을 꿈꾸는 것 같아서 당장 안 움직일 것 같고, 근데 1번 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뜻을 좀 따라주려고 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의지와 상대방의 뜻을 좀 따라주겠다. 그래, 너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게 너가 원하는 거고 네 뜻이 그러하다면 나도 거기에 따르겠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게 1번 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라마는 일단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챕터를 보고 싶잖아요. 상대방 분이 그러면 우리 1번 분과의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볼게요. 궁극적으로 되고 싶어 하는 관계는 무엇일까?
지금 제가 이 왼쪽을 우리 상대방 분이 원하는 결말로 봤고 오른쪽을 우리 1번 분이 원하는 결말로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1번 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관계에서 어떤 분리를 시도하고 계시다고 좀 보여져요. 이별수 카드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제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헛된 망상이나 나의 희망이 아닐까, 희망 고문을 스스로 셀프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서 이제 1번 분은 이러한 어떤 망상과 어떤 상대방이 나한테 뭐 연락을 취한다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하는 것 자체도 좀 거부하고 싶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의 지금 어쩌면 차단 같은 걸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1번 분께서는 좀 많이 지치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는 이것 또한 이제 영원한 은둔자라고 보긴 어려워요. 일단 내가 일시적으로 좀 몸을 피해 있다. 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관계에서 일단 나는 나를 좀 보호하겠다. 난 더 이상 헛된 희망으로 나를 고문하지 않겠다. 난 여기서 물러나겠다. 그만하고 싶다. 이게 지금 1번 분이 원하는 결말로 나왔거든요. 놀라운데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 분이 원하는 결말은 무엇인가? 상대방 분은 이 관계가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관계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어렵든 간에 꽃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는 4대 난괴 중 하나긴 한데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죠. 그 굉장히 어려운 1번 분과의 관계를 이분은 내가 멀리 바라보고 내 능력이나 내 커리어나 뭐 내가 금전적인 부분이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성숙도든지 이걸 쌓아서 결국은 내가 너에게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달려가고 싶다. 나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 피우기 어려운 꽃을 피워보고 싶다라는 게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원하는 결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성장 소설을 보는 것 같은 어떤 스토리거든요. 근데 상대방 분은 자신이 이렇게 되게 비루하고 남루하고 가진 거 없고 되게 고달플 때 상대방 분에게 이렇게 풍요롭고 안정되고 이제 아름다운 뭔가 나에게 이렇게 네 개의 어떤 지팡이 막대기를 세워서 이 성을 짓고 같이 나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라고 손을 흔드는 1번 분을 잊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좀 남루하지만 이렇게 많은 걸 쌓아서 너한테 직진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피우기 어려운, 시작되기 어려운 이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게 1번 분의 상대방 분이 원하시는 최종 결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하여 1번 분은 이미 지치신 모습이거든요. 상대방은 멀리를 내다보고 있는데 1번 분께서는 멀리까지 볼 것도 없고 지금 지쳤다. 나는 그만 좀 물러나고 싶다. 쉬고 싶다. 나를 더 이상 헛되게 고문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드라마의 결말은 각자 원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치만 저는 이게 굉장히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1번 분이 지금 너무 지치신 나머지 난 지금 좀 숨고 싶다. 나중은 생각도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나중에 뭐 꽃을 피우든지 뭐 포완지를 세워서 같이 잘 행복하게 살던지 뭐 결혼을 하던지 모르겠고 지금은 나는 그만 생각하고 싶다. 너무 지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1번 분의 저 깊은 마음은 우리 상대방 분처럼 지금은 어렵더라도 지금이 아니라면 나중이라도 그 꽃을 피워보고 싶은, 이렇게 직진하는 상대방을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 분들 리딩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돼지 연필깎이 골라주신 2번 분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미리 셔플해놓은 상대방 분의 이 드라마에서의 역할과 2번 분의 역할을 뽑아봤어요. 상대방 분, 2번 분. 저는 이 상대방 분께서 이 관계를 파탄 혹은 결말, 헤어짐에 이르게 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컵스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거의 우리가 결혼까지 보는 감정이죠. 특히나 이 지금 어떤 예쁜, 아니 빨간색 어떤 망토를 둘러쓴 분이
이 옆에 있는 분에게 컵을 내밀면서 나랑 살자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우리 2번 분이에요. 근데 상대방 분은 이 좀 타워, 헤어짐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분은 최소한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치명타를 입히실 만한 어떤 이슈를 가지신 분이다. 본인이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우리 상대방 분이 아닌 2번 분께서는 이렇게 풍요롭고 안정되고 따뜻하고 깊은 마음, 내가 너와 함께 오래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앞으로의 관계를 멀리 영원히 가져가 보고 싶은 마음을 건넸던 사람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관계성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두 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3카드로 먼저 한번 스토리를 볼게요. 일단 저는 두 분이 서로 좀 타이밍이 매번 좀 어긋났었을 확률이 좀 있겠다고 보여지는 게, 두 분은 서로가 이렇게 마주보고 감정이 같아질 또는 이게 감정선이 비슷한 순간을 좀 기다렸을 것 같아요. 좋은 타이밍을 바랬다, 우리가 마음이 맞아 떨어지는 어떤 순간을 서로가 좀 기다렸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현재를 보게 되면은 뭔가 분명히 좀 이성적인 결심을 내린 모습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일, 공부 등등 본인이 지금 속해 있는 어떤 무언가에서 성공하고 싶어 한다, 도약하고 싶어 한다, 어떤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어 한다, 눈에 띄는 단연 어떤 뭔가 1등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런 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에서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멀어지신 분들인데 지금은 두 사람이 마음의 타이밍이 맞는, 두 사람이 얼굴 마주보고 서로의 감정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지금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성공 도약을 하고자 결심했다, 이성적으로. 그래, 일이나 하자, 그래, 성공부터 하자, 이렇게 좀 하신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미래를 좀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손을 뻗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연락을 취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그럴 확률이 낮을 수 있는 게, 이건 일종의 집착, 애착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물안개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는 내가 지금 마치 내가 이렇게 이번이와 떨어져 있는 것이, 또는 상대방과 떨어져 있는 것이 내 살점을 떼어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할지라도 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을 내어주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내어주는 거죠. 큰 것을 지키기 위해.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죠. 미래 가치. 그래서 지금은 이 관계가 성공 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다음으로 놓았다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좀 현실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애써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미래에도 아마도 내가 지금 마치 무언가를 떼어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내 마음이 애착하게 되고, 2번을 향해서 또는 상대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은 이렇게 손을 뻗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혼돈과 혼란 속에서 현실을 지키려고 할 것 같다라는 게 가까운 미래입니다. 또 2번도 이렇게 나오면 전 어떡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이 드라마의 궁극적인 결말은 무엇인가와 2번 분이 원하시는 이 드라마의 궁극적인 결말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일단 상대방 분과 이번 분이 원하시는 이 결말에서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파탄, 관계 파탄 표현이 좀 그렇죠. 원인 제공자는 상대방일 거라고 타워 카드로 추측을 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이번 분도 알고 있네요. 이 깊은 수렁은 4대 난계 중에 어떤 정서적 고통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관계가 우리 이번 분께서 이렇게 정말 어떤 결혼까지 생각해서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전달하시는 것과 별개로 이 관계는 결혼 완성 두 사람만의 무엇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너기 어려운 강이 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 분께서는 이 관계가 두 사람만의 시작과 완성을 향한 나아감이 되기를 바래요. 또 마찬가지로 상대방 분도 이 관계가 지금은 우리가 마치 물과 불처럼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서로를 극하는 관계죠. 예. 상생과 상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극인 관계인데 여러분 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극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서로를 등을 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게 상대방 분이 원하는 결말이고 그래서 나는 나아갈 거다. 예, 그게 상대방 분의 결말이에요. 도저히 놓을 수도 끊을 수도 없어서 우리의 관계가 안 끊어져서 이건 뭐냐면 이제 쌍방 어떤 이 운명 카드 중 하나인데 쌍방의 어떤 이 인연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인연줄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털실처럼 보여가지고 가위로 자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털실 안에 철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아무리 자르려고 해도 안 잘라지는 관계야. 안 끊어지는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그 인연줄이 강철 철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벤치로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져서 안 끊어지는 나머지 결국은 직진할 수밖에 없는, 돌진할 수밖에 없는, 돌파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상대방 분이 원하는 결말이어서 저는 이 관계는 좀 결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거예요. 이제 상대방 분께서는 결혼이란 키워드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절대 안 끊어지는 관계여서 본능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성도 다 제쳐놓고 이거 현실적으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아무튼 안 끊어져서 서로에게 강렬하게 본능적으로 이끌려서 자석처럼 붙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원한다. 이게 상대방이 원하는 결말이고요. 근데 이번 분이 원하는 결말은 우리가 어떤 실제로 두 사람만의 무엇, 관계의 완성, 결혼, 뭐 동거 등등 이런 완성을 너무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일지라도 이 강을 건너서라도 그곳으로 가고 싶다예요. 그래서 약간 다른 듯 하지만 결국은 안 끊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네, 이번 분 리딩 어떠셨나요? 좀 조금이나마 힘든 마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이나마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포스트잇 골라주신 분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셔플해놓은 이 드라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상대방 분의 역할, 그리고 3번 분의 역할입니다. 상대방 분의 역할은 0번 더 풀카드로 나오고 있어요. 상대방 분은 뭔가 좀 천진난만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몰라도 상관없어. 길을 떠나는 방랑자의 모습으로 나오고요. 우리 3번 분께서는 뭔가 인내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며 이 감정을 이렇게 혼자서 은은한 미소를 띠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미덕을 발휘하며 이 감정을 계속해서 혼자 순환시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저는 이 상대방 분이 뭐랄까 조금 더 정신적 성숙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조금 더 이제 천진난만 혹은 뭐 연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 분은 이 관계를 보다 즐겁게 즐기면서 더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 3번 분께서는 이 관계에서 조금 더 많이 참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어떤 내적 성숙을 뭔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대와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상대방 분이 굉장히 어떤 매력적인 광대라면 우리 3번 분께서는 굉장히 천사 같은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역할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두 분의 과거, 현재, 미래 관계성을 3장의 카드로 한번 볼게요. 저는 이 두 분 관계를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면 과거에 두 분이 어쩌면 좀 비밀스러운 연애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비밀스러운 관계성이 아니셨다라면 어떤 주변에 어떤 방해 같은 것이 좀 있으셔서 이 관계가 좀 헤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를 좀 보게 되면은 두 분은 뭐 겹지인이라든지 같이 일하는 사이라든지 아무튼 뭔가 딱 둘만의 관계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알고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약간 어떤 느낌마다 드냐면 되게 좀 러프한 비유를 직관적으로 드려보면 상대방이 되게 일을 자꾸 일 치는 부하 직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 3번 분께서는 그걸 참고 인내하며 자애로운 미소로 어리석은 부하 직원을 잘 이렇게 다독이고 있는 그런 자애로운 좀 상사로 좀 보여지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 같은 경우는 현재는 좀 어쩌면 공적으로 또는 어쩌면 조금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고 계실 확률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어떤 표면적인 부분일 수 있죠. 감정은 이렇게 요동이 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척하는 것들, 이런 표면적인 것들은 머지않아 좀 부서질 것 같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친다. 그런 척 하는 것에 지친다. 또는 우리 3번 분께서 이 관계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에 좀 많이 지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에서 어떤 작게나마 희망이 보여져요. 기회가 있을 거다.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보여져서 이 새로운 기회가 좀 주어지게 되면은 그걸 좀 잘 붙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가까운 미래, 근미래인데 근미래의 이 관계가 이제는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것, 이러한 유대감, 이 정도의 관계성, 이 정도의 연결 가지고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이 정도의 연결도 혹은 이 정도의 연결도 버겁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의 기회를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관계는 굉장히 러프하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의 비밀 연애와 같은 느낌마저 드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요. 이 관계가 이러한 것을 붙잡게 되면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상대방 분이 원하시는 이 드라마의 미래, 결말과 우리 3번 분이 원하시는 결말을 각각 한번 볼게요. 상대방 분이 원하시는 이 드라마의 결말, 3번 분이 원하시는 이 드라마의 결말.
네. 저는 일단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가 굉장히 뭔가 좀 드라마틱한 어떤 이슈가 벌어졌으면 좋겠다. 뭔가 왜냐하면 이 상대방 분이 봤을 때 이 관계는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까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작은 기회가 생길 건데 그 새로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분은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방 분은 우리 드라마 같은 반전이 일어나서 너와 내가 도저히 안 끊어지는 인연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결혼까지도 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거 이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카드는 이제 운명 카드라고 해요. 이제 운명 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인연줄이란 게 있다면 인연줄이 이렇게 붉은 털실 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위로 막 자르려고 해요. 이제 그만할래. 근데 안 잘리는 거예요. 털실 같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안에 철심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뺀지로 자르려고 해도 안 잘린다. 한마디로 내가 너랑 관계 이렇게 끊어내고 싶어도 안 끊어지는 관계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난 너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인연줄이어서 결혼까지 하고 싶다. 그러려면 드라마틱한 반전이 필요하다. 있었으면 좋겠다가 상대방 분이 원하는 이 드라마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뭔가 기승전결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되게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절정의 어떤 뭔가 대반전이 상대방 분이 바라는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성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운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3번 분이 원하시는 결말을 보게 되면 3번 분은 난 그렇게까지도 바라지 않고 3번 분이 바라는 거는 그냥 네가 연락을 하던지 해서 좀 다이렉트하게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감정을 교류했으면 좋겠다. 표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우리 3번 분의 굉장히 소박한 바람이에요. 이 드라마의 결말이 우리가 서로 감정을 확인하는 이런 축복받는 순간이어도 족하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것 같다. 라는 정도로 3번 분이 얼마나 절제하고 인내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3번 분의 상대방 분은 정말 약간 이 더풀 카드답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말을 꿈꾸고 있다. 그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루어지면 좋겠다. 운명이었으면 좋겠다. 인간이 막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인연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나왔던 그 가까운 미래에 약간 작은 변화, 희망, 어떤 새로운 기회 이게 있을 건데 이거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칫솔 살균기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의 상대방 분의 어떤 관계성, 어떤 역할을 각각 뽑아봤는데요. 상대방 분, 그리고 우리 4번 분. 네. 저는 상대방 분께서 뭔가 우리 4번 분들을 약간 간택, 초이스, 뭔가 이제 4번 분, 이 사람이다. 뭔가 이런 어떤 결정을 좀 내리셨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늘에서 나팔 부는 천사가 있잖아요. 네. 하늘에서 나팔 부는 천사가 내가 4번을 만났을 때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과 같았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다. 내가 찾던 그 아이다. 이랬을 수가 있겠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것 같냐면 저는 4번 분이 이 상대방 분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동전처럼 금은보화 금화처럼 굉장히 가치 있고 고귀한 어떤 무엇 되게 세인트한 되게 성스러운 무엇으로 좀 보였을 수 있겠다. 하늘이 주는 선물, 하늘에서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늘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늘에서 동전이 내려오는 것처럼 굉장히 귀한 존재처럼 보였을 수 있겠다. 상대방 분이 저 사람이다 라고 뭔가 확정 지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대방 분이 봤을 때 4번 분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이제 하늘이 내려주는 축복, 선물 같은 존재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두 분의 과거, 현재, 미래 한번 볼게요. 과거, 현재, 미래.
분 관계,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왜 점점 힘들어지죠? 이게 무슨 일이죠? 잠깐만. 이 과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네, 일단 지금 먼저 보게 되면은 과거의 두 분은 분명히 좀 미래에 대한 약속을 했었을 걸로 좀 보여져요. 나중에 우리 뭐 몇 년 동안 돈 모아서 어디 근교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류의 구체적인 어떤 미래의 계획 이런 걸 좀 공유하셨을 수 있는 관계로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쩐 일인지 현재 이렇게 사면 초가에 갇혀있는, 손발이 묶여있는,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곤괴에 놓여 있어요. 심지어 그렇다고 또 감정이 없는 게 아닌 게, 이렇게 뭔가 굉장히 애착, 뭔가 물안개 속에 있어서 분명하게 미래가 보여지지 않고, 심지어는 현재조차도 모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고 좀 보여져요. 근데 이제 가까운 미래를 또 보시게 되면은 이 뭔가 관계적으로 이제 쌍방 스파크를 좀 의미하는 것 같은 게, 뭔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상당히 이것 또한 절름발이의 괴라고 하여 다리 한쪽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걷거나 뛰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 보통 한 사람의 감정만 가지고 있거나 서로가 서로 도왔을 때 2인 삼각 경기라면 같이 이렇게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쪽이 다리가 다친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 관계를 끌고 가야겠죠. 그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뭔가 두 사람의 감정 자체는 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거나 어떤 불꽃 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궁이 속에 장작이 은은하게 오래오래 불이 타오르는 게 아니고 한강의 여의도 불꽃놀이 같은 카드예요. 되게 일시적인 강한 어떤 스파크 같은 불길이거든요. 요런 것이 두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의 두 사람의 어떤 멀리까지 어떤 비전을 공유했던 것에 비하면 현재와 가까운 미래가 좀 많이 공경에 처해 있는 걸로 보여서, 두 분이 어째서 이런 상황인지 아마 두 분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서로를, 현재는 무엇을 딱히 공유하기 어렵지만, 내가 뭔가 내가 이렇게 태양을 따서 주고 싶은데 이 태양을 함께 바라보고 싶듯이 태양을 따서 주고 싶지만 못 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 두 사람이 감정 공유를 하게 될 것 같다. 최소한. 좀 더 이제 강하게 얘기하면 좀 뜨거운 어떤 이슈가 있을 것 같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뜨거운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현재 관계와 상황에 따라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을 지금 견디고 계신 것 같고, 두 분 사이에도 일종의 어떤 이렇게 뜨거운 이벤트 또는 감정 교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이 원하시는 이 드라마의 결과와 이 사방 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각각 볼게요.
이분들은 제가 이제 펜타클 나왔을 때 조금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소수의 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 4번 분이 상대방한테 일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거나 어떤 기회를 얻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에게 우리 4번 분의 존재 자체가 어떤 새로운 삶으로 가는 키 혹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상대방 분은 이 관계를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서 뭔가 두 사람이 적극적인 어떤 의사소통, 4번 분에게 내가 이제 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자, 얘기를 좀 하자, 대화를 하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어떤 관계에 지금 보이지 않는 밤바다와 같은 상태를 극복해 나가고 싶다, 어떻게든 뚫고 나가고 싶다, 앞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게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긴 어려운 관계인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보고 싶다라는 것이 이분이 원하시는 결말이에요. 근데 우리 4번 분이 원하시는 결말은 좀 의외인 게, 어쩌면 두 분이 공적인 관계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4번 분은 나는 이제 좀 지친 것 같아. 사실 이 관계가 무엇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도 과욕이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와 공적인 관계로 남아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게 4번 분의 생각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꼭 어떤 관계가 반드시 완성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해야만 행복한 결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관계가 비록 아쉽게 이런 가능성의 형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지금은 뭘 할 기력이 없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 분이 오히려 이렇게 북을 치고 있는 이런 힘이 있다면, 이걸 이렇게 원한다면 상대방 분의 연락을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4번 분이 뭘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 분은 적극적인 대쉬 또는 의사소통을 할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4번 분이 나는 이걸 미제 사건, 하수 미제, 내가 이걸 이렇게 미완결로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게 맞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상대방 분은 나는 도무지 앞날이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보고 싶다. 너와 함께. 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두 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전 상대방 분의 좀 원하시는 드라마 결말이 되게 적극성을 띠고 있어서 좀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 상대방 분께 4번 분이 굉장히 가치 있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축복 같은 존재라는 점, 그래서 아마도 상대방 분이 더 많이 크게 아쉬워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네, 4번 분들이 이분이 만약에 다가오시면 좀 그 마음을 알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실 야근 타로를 오랜만에 찍고 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커피를 호로록 하면서 즐겁게 우리 관계가 드라마라면 이런 리딩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춤은 그 사주 교육이랑 이제 타로 심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초반을 아직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하니까 이 영상을 올리는 즉시 보시는 분들은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저도 받는 입장이죠. 사실 저는 사주는 아직 굉장히 초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사주가. 왜 사주가 재밌냐? 이 얘기를 잠깐 드리고 클로징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예전에 이제 오늘 제 남사친 2가 다녀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 오늘은 출근이 어렵겠다. 집에서 영상을 찍고 상담하고 이렇게 서류 세무사한테 보내고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나 오늘 너네 사무실 근처로 강의 나가는데 너 어디야? 이래가지고 제가 나 집인데 이랬더니 그래? 그럼 뭐 사무실에 데려다 줄까? 이래가지고 너무 고맙다. 당장 준비하겠다. 몇 분 걸리냐? 40분 걸린다. 오케이 이러고서 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그 친구가 남자 사람 친구인데 친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앞에 연애를 할 때 맨날 너무
아까 이제 끝나고 나서 혼자 미련에 막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걔가 되게 막 저를 많이 이렇게 호된 말로 다독여 줬거든요.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아무튼 그랬는데,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주에 이제 오행이 있잖아요. 목화토금수 중에 금이 3개인가 그래요. 저도 금이 3개인데. 근데 말을 되게 못되게 하거든요. 아, 금이 3개라고 다 말을 못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진짜 막 애가 차가워요, 애가. 그래 가지고 되게 츤데레 같이 말을 해요. 그럼 이제 좀 서로 예민하거나 같이 일하러 나갔어요. 어떤 부스 행사 같은 거 나갔어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짜증이 나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뾰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 나 지금 좀 기분 나쁜데?" 이렇게 말하면 걔가 갑자기 입을 다물어요. 되게 자각을 한 거죠. 아무튼 이런 식인데, 이를테면 이제 그 아이 평소에 그 뾰족뾰족한 어떤 츤데레 같은 막 그런 말투들이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얘 캐릭터지.' 뭐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얘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지? 뭐 얘는 사랑을 못 받았고 자랐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또는 막 '얘는 왜 말을 이렇게 하지? 좀 더 좋게 말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나?' 뭐 이런 편견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사주를 공부하니까 제가 1년 정도 됐는데, 사주를 공부하니까 '아, 얘는 금이 이렇게 있고 애가 일주가 이러하니까 그래. 게다가 뭐 지금 마침 얘의 세운이 이러하고 오늘이 뭐 무오일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좀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뭐 혹자는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사주는 빅데이터잖아요. 수천 년간 쌓여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100% 맞다고 하긴 어렵겠죠. 왜냐면 모든 건 귀납법이죠. 이게 연역적인 부분도 분명히 사주에 명리학이 있어요. 그치만 저는 뭐 100% 맞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보신 분들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예측한 것이 다 맞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 데이터가 틀렸다라기보다는 이거 같은 어떤 물체를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리학에서도 이렇게 뭐 조후론 이런 게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뭐 어떤 걸 중요하냐, 뭐 월간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중요한 분들도 있고, 아니다, 뭐니 해도 뭐 천간이 중요하다, 예, 뭐 일간이 중요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쪽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결론은 그거 같아요. 이해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해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제 만세력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를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해야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인도 마찬가지고요. 멀어진 관계도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당시에는. 심지어 왜 2022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2023년에는 12월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되게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MBTI로 이제 너는 E냐? 너는 T냐? 아, 너 T라서 그렇구나. 너 T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떤 너무 러프하게 편을 나누는 걸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조차도 '네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나를 설명하고 싶고, 네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나는 네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건 우리가 성향이 달라서 그런 거지, 네가 나쁘거나 내가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좀 달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아, T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F는 이렇게 느끼는구나.' 뭐 이런 것들. 물론 우리 또 T와 F를, 인간을 딱 두 분류로 나눈다는 건 또 얼마나 폭력적인가요? 아무튼
뭐 몇 프로 몇 프로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설명하고 이해받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유희도 있겠죠. 예, 즐기는 것도 있을 건데, 저는 어쩌면 굉장히 우리의 이 얼마나 이해하고 이해받고 싶었으면, 얼마나 미워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관계를 이어가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서로를 분석하고 설명하고 노력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주도 저에게 되게 인간이 이렇게 다양하다. 인간 사주는 또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이제 사주 팔자 이렇게 굉장히 8글자를 가지고 또 보고, 그죠? 그래서 뭐 위에 아래를 또 뭐가 있고 뭐 지장간이 뭐고 이렇게 막 보잖아요. 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론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그럼에도 고정불변한 8글자가 존재하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냥 종교가 무엇이든 일종의 하나의 이론이자 학문으로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타로도 여러분 이게 직관의 영역으로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얘를 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빡침과 분노,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누군가의 마음을 머리로, 내가 가진 이성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이해의 깊이, 그 정도로 누군가를 어떻게든 이해해보고자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역부족이었던 부분들을 이 직관으로 뽑은 카드들로 많이 녹여냈어요. 상쇄시켰던 것 같아요. 그 감정들을. 그래가지고 그냥 너는 그럴 수 있었겠다. 너는 그때 화가 났을 수 있겠다. 너는 그때 분리감을 느꼈을 수 있겠다. 너는 그때 더 도저히 못하겠다고 느꼈을 수 있겠다. 그때 너는 사랑을 느꼈을 수 있겠다. 넌 나의 이런 점을 좋아했구나. 이런 것들을 직관으로 뽑아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 또 주역 해제한 책을 또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를테면 주역은 동양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뭐 완전한 선도 완전한 악도 완전한 길괴도 완전한 흉괴도 없잖아요. 너무나 길하다면 뭐 예를 들어 이제 보름달 카드가 있어요. 55번. 이제 그러면 달이 가득 차 올랐으면 이제는 이지러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겸손하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고. 제가 풍지관 카드, 이제 높은 첨탑 위에서 바라보는 카드를 척후병의 카드다, 염탐한다, 관망한다, 뭐 SNS, 카톡 프로필 이렇게도 보잖아요. 근데 이 관하다라는 것 자체가, 관괴가 또 어떤 거냐, 이제 굉장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멀리를 바라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관괴라는 것도 되게 겸손한 카드거든요. 겸허해지는 카드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현대의 언어로 연애운을 뽑고 있는데, 상당히 주역을 읽다 보면 사람이 많이 겸허해져요.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도 내가 굉장히 하나의 어떤 드라마의 한 명의 캐릭터로서 최선을 다해 고뇌하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한 명의 존재, 등장인물 1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릇 군자가 되기 위해 항상 일신 우일신 하며 군자가 되고자 지향하고 있는데요. 늘 나는 일개의 저기 뭐지, 선비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아직 너무나 유생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존재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군자가 되고 싶은 유생 같은 존재가 아니겠는가. 근데 너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럼 언젠가 성균관을 졸업할 날이 오겠지.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심화반 교재인데 손에 잡히는 주역점, 이게 이제 변효를 뽑아서 이렇게 봐요.
너무 재밌는데 이게 효가 있잖아요. 마침 화천대요. 화천대 이렇게 보면 이 효가 이렇게 1, 2, 3, 4, 5, 6, 6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몇 번째 효를 뽑느냐에 따라서 또 이 카드 해석이 달라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요즘 뽑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뽑습니다. 혹은 이제 뭐 산가지, 산통 이렇게 뽑는다고 하잖아요. 대나무 가지로. 그래서 제가 산가지를 사볼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대나무 통에 대나무 가지 들고 이 주역 타로 카드 들고 이게 주역점 책 들고 어디 밖에 나가서 돗자리 깔고 앉아있으면 완연한 점쟁이다. 하얀색 한복 입어야지 집에 있는데 이러면서 너무 재밌겠다. 그런 거 좋아해요. 제가 뭐 역할놀이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뭔가를 하는데 너무 버거워요, 그 역할이. 그러면 그 역할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대표 어떤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이 작은 회사의 어떤 대표라는 역할로서 어디 나가서 피칭을 하거나 또는 뭐 계약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뭐 제안을 하러 갈 때 두려우면 아 나는 지금 작은 회사 대표 놀이를 하고 있다. 난 지금 그 역할을 맡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역할이 너무 버거워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나는 사실 소녀 가장 놀이를 하고 있다. 나는 소녀 가장 역할이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는 포인트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인공에게 내가 이입될 때 물론 저는 소녀 가장은 아니었는데요. 대략 그런 심정이었나 봐요. 아무튼 뭐 엄마라는 것이 너무 버거워요. 내가 엄마라는 역할이 너무 버거워요. 그러면 아, 난 지금 엄마 놀이를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잘하는 엄마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되게 칠칠 맞지만 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랑스러운 엄마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역할이 버거워. 나는 그 역할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인드, 생각이 되게 어떠한 시기를 지나갈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역할을 맡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의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역할이 되게 많아요. 방금 제가 이제 주역점을 치는 점쟁이 역할을 그러니까 점쟁이라는 건 전 결코 이제 비하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점쟁이다 하면 민속촌에 있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해봤어요. 되게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역할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쵸? 막 가족 내에서도 이제 뭐 친척 중에서도 또는 무슨 어떤 회사나 아니면 뭐 자신만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든 뭐든 사회에서도 되게 다양한 역할 놀이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 하나가 내가 연모하는 내가 애정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역할인 거죠. 그렇게 한번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의 리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한 지나가는 것들이죠. 영속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의 에너지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러한 역할이었고 이러한 역할인 것으로 이러한 스토리의 중 한가운데 이런 생의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나왔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또 다른 흐름 속에 존재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흐름을 탈 수도 있죠. 이 관계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죠. 우리는 단기간의 흐름을 찰칵하고 한번 찍어서 스토리로 본 것이니까. 네, 오늘은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한 김에 저의 썰이 길었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퇴근을 할 거지만 여러분이 이걸 들으실 때쯤에는 편안한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듣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만간 빠르게 또 만나 뵙기를 바래요.